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연사님께서. 예, 그럼 이제 먼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TA는 뭐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ICT 국제 표준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제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에서 제3기 명장급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25명을 각 기술별로 임명을 하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표준화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3기 명장급 이제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성과를 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이제 좀 저희들이 좀 이제 대응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제 무역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국제 표준이 과연 예전처럼 국제 규범으로 단지 상호 운영성하고 신뢰성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역할이 조금 이제 재정립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 이제 표준화 저희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이제 잠시 설명드렸던 절차나 그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 여기에서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공통으로 좀 이제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표준 같은 경우는 기술의 이제 호환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최근에 주로 이제 나오는 말이 기술을 선점한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표준을 선점한 나라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요즘에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 표준화 전문가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표준이 단순히 이제 기술 규범을 넘어가지고 시장 주도권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패널 분께서는 이거를 각자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기구에서 어떻게 이제 체감하고 계시고, 향후에 이제 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로 교수님께서 말씀. 네,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표준을 실제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산업화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체감을 사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전략 자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전략 자산 하면 생각나는 게 B2 폭격기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제가 근데 제가 표준화 활동을 하면서 또 IEE에서 이제 그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그 보드 활동을 하면서 표준화 보드 활동을 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JTC 원 같은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도 그렇지만 IEE에서 보면
그 컴퓨터 소사이어티 밑에 있는 굉장히 많은 표준화 위원회들이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의장을 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인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 특히나 이제 요즘 보드에 새로 우리가 스탠다드 커미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올라오는 이 제안들을 보면 디지털 트러스트는 이것도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건데요.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페이크 미디어 같은 거 만들고 했을 때 우리가 또는 페이크 데이터가 생겨났을 때 이걸 어떻게 트러스트를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표준화를 하겠다. 또 그밖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표준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중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좀 그냥 흔덩흔덩 아주 그냥 반쯤은 사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준화하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다. 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또 이 중요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자 하는 이게 딱 보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이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참여율도 높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표준화 기구의 현실을 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좀 이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정우 책임님께. 예,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3GPP를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거의 요새는 전쟁터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이제 가장 최근에 참석했던 회의가 이제 북경에서 열렸던 이제 3GP 기술총회였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결정해야 되겠던 중요 사항 중에서 이제 이 6G 기지국의 이 프론톨 그러니까 이 DU랑 RU 간의 구간을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한국화는 3GPP에서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만약에 3GPP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기 오랜 얼라이언스 이런 데서 그냥 단독 표준 하나로만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3GPP나 오랜이라 약간 이제 그 좀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였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G7 이런 회담을 하고 나면 제일 얘기하고 꺼내는 이슈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동통신의 메이저 기지국 장비 벤더들 중에 G7 국가밖에 없다.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이 강국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정보력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건데 이제는 이 G7 아닌 국가 애들이 얼마든지 이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그 격차를 완전히 줄일 수가 있다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이제 3GPP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미국 회사들이 많이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이제 오랜 쪽으로 이렇게 들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예 오랜을 참여를 안 하면서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NTIA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통부 같은 조직인데 거기에 이제 데퓨티 커미셔너가 왔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데퓨티 커미셔너 우리나라는 차관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커미셔너 있고 커미셔너가 바로 트럼프로 보고하는 이제 이 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의전 차량 와가지고 경호원 2명 붙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라고 봐서 이상한 좀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중국 애들도 야 내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외교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국 애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적성국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메일도 새로 파가지고 다 출장을 오고 디렉터급 이상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출장을 못 오게 막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력이 딸리다 보니까 말빨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희처럼 이제 오랜 쪽
국회에서 표준화하는 거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막 목소리 크게 내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애들이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그래 한국이 저렇게 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힘을 내자 그러면서 막 목소리 내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과열돼 가지고 상당히 좀 긴장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단순히 진짜 어떤 뭐 기술적으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뭐 우리가 버라이즌이나 뭐 보다폰처럼 뭐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KT 입장에서 저희는 그냥 단일 표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국만 구축을 하는데 좀 이렇게 그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목표였는데 이게 지금 정치 싸움이 되는 걸 보고 지금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기지국뿐만 아니라 뭐 단말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이제 나올 것 같고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이거 대응할 필요성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3GPP에서 뭐 한국, 중국, 미국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세한 이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성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IEEE 802가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자산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EEE 자체가 802 자체가 특징이 그 개인이 각각 그 보팅 라이스를 주기 때문에 그 기업이죠. 그리고 사실상 표준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략 자산이라기보다는 그 각각 그 기업들의 자산이 되는 거는 결국 특허인데 지금 802에서는 802.3의 그 파워 이더넷 같은 거 정도가 이제 페이턴트 풀을 이제 그 가동하고 있고 802.11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802.15는 아직까지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자산이라고 하면 그 페이턴트 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라이선스를 운용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전략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뭐 특히 이제 802.15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그 UW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디바이스하고 칩 벤더들이 자기의 그 솔루션을 갖다가 표준에 넣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거기 이제 보팅 라이트 이제 사람이 수니까 그러니까 1년에 3번, 3회 이상 하고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도 3번 이상 빠지면 보팅 라이트를 잃거든요. 그래서 아까 75%가 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25%를 노보트를 하게 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싸움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안 되는 표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옵셔널로 하고 맨데이토리는 뭐 좀 서로 이제 그 합의해서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싸움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IEEE 802의 그 전략 자산이 되려고 하면 페이턴트 풀을 만들 수 있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802의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주 교수님께서는 이제 802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역량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지금 TTA에서는 전문가 지원 사업, 특히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출장 비용 지급과 이제 멘토링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 합니까? 이렇게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신진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TT에서도 이게 사업이고 성과가 필요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처음 표준화 회의 가는 사람이 기고서를 써서 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뭐 다른 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줘가지고 뭘 썼다 그래서 또 그걸 들고 가서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신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기고서 없이도 가서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 기고서는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하는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지원 받아가지고서는 기고서 처음 써가지고서는 딱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하면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그레시브해요. 그래서 분위기 이상하게 가는. 왜냐하면 이거 실적을 내야 되니까 나는. 근데 조금 좀 좀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IEEE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방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개인 기반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인디비주얼 베이스가 있고 엔티티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회원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회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죠. 국내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네 기관 이름으로 기관 회원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TTA가 좀 가입을 해주시면 TTA가 기관 회원을 가입해주고 지원해주는 전문가들한테는 그 TTA의 레프리젠터티브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 그 국내 표준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런 인디비주얼 베이스의 표준화 기구뿐만 아니라 기관 베이스의 표준화 영역에서도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신진 전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TTA 차원에서 대표해서 가입을 하고 그거를 국제 표준화 전문가가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이제 새로운 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황책임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는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 중에 그 5G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회사의 이제 그 직원들의 표준화 역량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이제 느끼면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치라는 거를 쌓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이게 실전이고 뭐 표준화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1년 반 동안에 한 6번에서 9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 사항의 모든 걸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게 문서로 딱 나와야 이제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 중간에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상당히 긴장들을 많이 하는 거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시연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기술적인 논의들을 그런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제 해봤다는 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서들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때 이제 쌓았던 노하우들을 지금 현재 그 워킹 그룹에서 잘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량적으로 가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얘 기고서 몇 개 썼어. 뭐 그다음에 얘 이거 관련된 특허 출원한 거 몇 개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이제 이게 역행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메이저에서 그 디시전하는 그런 세션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제로 오프라인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를 듣고 거기서 특허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특허 하나를 더 쓰는 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실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야 그럼 우리 사업적으로 이거 대응해야 될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걸 이제 놓쳐가지고 결국 이제 플래너리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다 대응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말고도 이렇게 정성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TTA나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도 이걸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안이 이건데 요 안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을 얻어가지고 나왔구나 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정량적인 걸로는 판단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델리게이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주최하는 TTA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나 이제 기관마다 각각 이제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각 기관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 평가가 정량적인 성과만 이제 평가를 받고 정성적인 부분은 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제 표준화 전문가의 애환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혹시 평가를 했을 때 TTA 차원에서 국제 표준화 전문가를 위해서 혹시나 이제 뭐 평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안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교수님께서 네. 한 말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지원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멘토링의 목표는 사실은 갖고 있는 기술을 아까 특허 기술을 표준화하는 게 목표라고 치면 그거를 위한 그 지원 사업이거나 그거를 위한 멘토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보거나 뭐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 기술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게 되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그걸 뭐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 잘 스무스하게 집어넣어서 마무리 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지원 사업의 결과 아까 평가 목표가 의장직 몇 자리, 그다음에 논문 기고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사업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산업적인 그런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될 만한 거를 조금 더 몰아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좀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들의 그 표준 개발 과제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해서 같이 이 지원 사업은 아니더라도 표준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이 약간 좀 비관적일 것처럼 느껴져서 좀 그렇긴 한데, 결국은 그 최종 골은 표준 특허를 실제로 만드는 거로 가야 되고, 지금 이 지원 사업이나 멘토링도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선정 방식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주신 말씀이 표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긴 호흡을 갖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 지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이제 산업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정성적인 평가가 좀 반영돼가지고 좀 개선되면 좋겠고, 표준 개발 과제가 좀 이제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표준의 역할하고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지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패널들 분들과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국제 표준화 전문가 혹은 뭐 여기에 계시는 분이 혹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뭐
개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야 되나요? 테디 강신각입니다. 뭐좀 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TT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 제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우선 TTA가 이제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이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이고 여기다 명확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모션하고 이제 성과를 내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힘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관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전 유사한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멘토링 하는 것도 보면 전 몰랐는데 올해 이제 멘토링 하려고 하다 바뀐 게 보니까 멘토링 하는 그런 그 타임이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기에 TT 담당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대1 멘토링 하는데 전문가 양성하는데 거기에 TT 담당가 왜 들어와야 되나? 그거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왜 그런지 짐작은 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제도 운영할 때 특히 저거나 명장급 이런 전문가들 할 때는 그냥 리스펙트를 해야 되고 일단 잘 중요한 시작은 서로 신뢰고 믿는 거거든요. 아까 사례에 보니까 출장 가서 10분의 7 없는 사람 수장님 한수 그런 사람 있긴 하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전제로 제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항상 그렇지만 1% 어떤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면 99%가 고생하는 거죠. 유사하게 이제 그 할 때 그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TT가 이제 어떤 저는 자발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자꾸 그 감사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떤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감사 뭐라니까 과기부가 뭐라 하니까 그냥 제도를 만들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바람잡으면 싸워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그런 이제 그 과기부 우리가 어떤 뭐 그런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그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가 뭐 TT 고생하는 거 그런 좋은 점은 뭐 존경하나 많으니까 얘기하지 않겠고 그중에서 좀 이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 때 과연 이제 필요한 어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도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 제도의 어떤 그런 도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파급 효과 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단편적으로 원하는 건 특정 이런 뭐 그보다도 제도를 만들 때 TT에서 그 역할이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거죠. 아까 황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TT 담당자에 와서 좀 배우고 그 정성적인 성과도 좀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저런 건 다 좋은데 그게 관리를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관리의 목적으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가는 사람도 그걸 리포트를 뭔가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 TTA가 관리자 입장, 관리기관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실제 이 제도를 적용받아서 그 참여하는 그런 참여 전문가, 신진 참여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TTA에서 이제 뭐 관리 어떻게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 먼저지 관리 측면으로 다갔으면 서로 이제 멘토링을 예를 들어 갖고 멘토링을 한다 그러면 멘토링 하신 분이나 아니면 멘티 여기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을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반영해서 그거를 다음에 이제 공유할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개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한데 멘토링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멘토링하는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멘토링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표준화를 하고 싶을 때 왜 거기서 자문하는 거 있죠. 그게 두 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전문가 예. 출장이면 네네. 그게 출장 지원이고 목표고 네. 여기 이제 자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네네. 이제 국내 표준을 만드는 여기 때 이제 자원 아, 네. 네. 근데 제가 과거에 경험한 것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국내 자문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국제 표준에 진출을 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 전문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좀 특히나 기업체 전문가인 경우에 표준화를 위한 그 표준화 전문가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거기서 뽑아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표준화 아이템을 국제 표준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그 회사의 직원이나 그 회사의 이제 전문가가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서 그 사람이 쭉 표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뭘 표준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멘토를 이렇게 좀 각 분야의 멘토 한 서너 명이 같이 붙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사업 역량은 이렇고 분야는 이렇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준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면 그 멘토 몇 분들이 보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그게 이제 매칭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전문가는 빠지는 거죠. 그 전문가가 붙어서 표준화를 쭉 이끌어가는 방향의 그런 멘토를 진행을 하면 좀 더 실질적인 그 표준화 전문가가 나오고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포인트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업 자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이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표준을 개발하다가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게 되면 국제 표준화 전문가 여기에 이제 멘토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따로따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지만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이게 다 이어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신 게 기업 입장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싶은데 표준 하려면 이제 아이템 발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를 좀 약할 수 있으니 이 아이템 발굴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표준화했을 때는 좀 이제 진짜 이제 거기에 전문가, 국제 표준화 전문가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좀 이제 한꺼번에 기회 됐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개선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없으시면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성과 공유 및 활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